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인생 한순간에 내가 나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옵션 드릴까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일못의 장PD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민식이법 한창 화제였죠. 요즘에는 민식이법을 악용해서 아이들이 민식이 놀이를 한다고 그래요.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에 보면은 쟤 뛰는 거 보세요. 차에다 손을 얹고 뛰어요. 야, 뛰고 또 차에다 얹고. 얘는 무슨 어려 보여요. 초등학교 1학년 될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이때. 얼마 전에 이런 것도 있었죠. 민식이법이 저는 최강자라고 생각했어요. 세계관 최강자. 잠깐만, 민식이가 과연 최강자일 것이냐? 아니다. 세계관 최강자는 따로 있었다. 바로 촉법소년입니다. 미성년자죠. 만 10세부터 14세까지를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무적이에요. 민식이는 사왕, 촉법소년은 해적왕, 뭐 이런 느낌? 참과 방패의 대결이죠. 얘는 모든 걸 뚫을 수 있는 미최강자의 공격력을 갖고 있고, 촉법소년은 모든 상태 이상과 데미지의 면역이야. 그러니까 둘이 붙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민식이는 누구를 상대로든 상대방을 무조건 범죄자로 만들 수 있어. 촉법소년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다 반사할 수 있어. 누가 이길 것이냐?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원을 받아서 여쭤보려고 해요. 엥?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미성년자가 운전할 수 있어요? 하잖아 걔네. 제가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저는 방구석 전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분의 변호사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평소 제가 궁금했던 교통법규에 관한 거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민식이법의 파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개로 전화드렸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말씀하세요. 민식이법은 이제 최강의 창, 그리고 네. 촉법소년 걔네들은 무적이잖아요. 민식이법이랑 촉법소년이 부딪히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실 민식이법이란 게 하나의 단일한 법률이 아니라 운전을 하다가 스쿨존이 있을 때 거기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교통사고의 처벌을 가중하는 법률이고요. 기본적으로 촉법소년이라는 거는 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조금 더 과장을 하게 되면 촉법소년이 아빠 차를 타고 스쿨존에서 시속 200km로 어린아이들을 한 10대면 쳤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형법이 14세 되지 않는 사람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 말씀하신 200km로 달려가지고 막 몇 명을 죽여도 어쨌든 형벌 적용은 받지를 않아요. 소년법 적용을 받을 뿐입니다. 소년법을 받으면 징계가 어떻게 돼요? 형벌과 유사하게 어떤 기관의 감호 위탁, 아니면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니면 장단기 보호관찰, 그리고 장단기 소년원 송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소년법은 촉법소년을 포함해서 소년들의 어떤 교화가 중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잘못했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민식이법을 피하기 위해서 스쿨존 앞에서 차를 세우고 내가 내 차를 밀어요. 근데 이제 부딪혔어요, 만약에 아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관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의 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거거든요. 도로교통법은 이제 운전에 대해서 자동차의 엔진을 사용해야 비로소 운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밀고 가는 행위는 엔진, 원동기를 이용하는 사행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운전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따라서 민식이법의 적용은 없게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또 궁금한 게 차량 결함 사건이 요즘 많잖아요. 불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만약에 스쿨존 앞에서 내 차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얘가 급발진하거나 불타거나 자동차 결함으로 인해서 아이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발진의 경우와 불이 나는 경우가 사실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불이 나는 경우는 자동차의 결함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전하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당연히 민식이법 적용은 없고요. 급발진을 한 경우에는 이게 급발진이란 것이 밝혀진다는 전제 하에서는 민식이법의 적용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운전자의 과실을 문제 삼아서 처벌하는 게 결국 민식이법인데요. 다만 이제 이 사고가 급발진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고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현실적으로 운전자가 증명하는 게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기술적인 면이고요. 실제로 급발진을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러면은 그냥 대부분 뒤집어 쓰겠네요. 어쩔 수 없이. 통상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운전자의 주관적인 사실 주장일 뿐이고 객관적이 되려면 그게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그러한 급발진이라는 결함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입증하여야 되다 보니까 급발진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다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라고 입증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즘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민식이법 놀이라는 놀이가 있어요. 애들 사이에.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오는 차들을 상대로 애들이 이제 부딪히려고 막 따라가는 놀이예요. 그런 놀이가 있는데 운전자가 30km 이하로 서행을 하고 가는데 아이가 뒤에 와서 달려와서 지가 때려 박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운전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애들이 와서 일부러 부딪혔다라고 한다면 이미 운전자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이들의 고의에 의한 행동이기 때문에 운전자를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 판결도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민식이법 실행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네.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점에 관해서 일반인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무슨 일이 벌어져도 민식이법이 적용된다. 스쿨존에서는 자동차 운전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도 어쨌든 교통사고만 나면 애가 부딪히면 나 책임지게 된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유튜브 막 봤는데 이상한 영상들이 많아서 예. 애들이 와서 막 꼬라 박았는데도 막 판결 가면 이상한 판결 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혹시나 하고 여쭤본 건데 오히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대로 이상한 상황인데 민식이법 적용되니까는 합의해라. 스쿨존에 가만히 서 있기만 했는데 아이가 와서 부딪혔는데 민식이법 적용되니까 빨리 합의해서 끝내라 이런 식으로 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스쿨존에 가만히 서 있었던 거는 운전하고 있었던 상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식이법 적용 여지도 아니고요. 일반적인 형법이 적용될 여지도 없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여담으로 유튜브 하신다고 했는데 왜 안 하세요? 원래는 의욕적으로 유튜브 해가지고 이것저것 해봤는데요. 네. 스크립트를 짜보니까 너무 변호사처럼 짜놨더라고요. 장면을 설명하려고 하고. 장비 사셨잖아요. 제가 추천해 드렸잖아요, 장비. 네, 그게 저희 사무실에 그대로 있어요. 처음에 시험 삼아서 한 2번 찍어보고 굉장히 예쁜 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랑 콜라보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긴 통화 내역이 드디어 끊었습니다. 생각보다 디테일하시네. 사실 제가 직접 뵌 분이 아니고 제가 아는 형의 아무튼 지인인데 이게 중요하지. HC 법률사무소의 김영찬 대표 변호사님이세요. 그냥 변호사가 아니면 대표 변호사님. 자, 아무튼 결론이 났죠. 세계관 최강자의 대결은 촉법소년이 이긴 거예요. 민식이는 아직 사왕급인 거야. 모든 거를 무적으로 하는데 뭐 누가 이겨? 다 피해 다녀야 돼요. 저도 세계관 최강자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그걸 몰랐어. 너무 아깝다. 아무튼 그게 판명이 됐어요. 촉법소년은 최강자다. 민식이법은 이길 수가 없다. 민식이법을 피하려면 내려서 차를 밀고 가면 돼요. 출근 시간, 아이들 등교 시간에 걸리는 분도 있잖아요. 그때는 내려서 차를 밀고 가시면 됩니다. 징역 사는 것보단 낫잖아요. 두 번째, 이건 제가 즉석으로 생각한 건데 촉법소년을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저기까지만 몰아줘. 그럼 돼요. 야 아이야 좀만 도와줘. 내가 옆에 핸들을 잡아줄 테니까 넌 발만 밟고 이 차를 여기서 저기까지 한 5m만 운행해주라. 그리고 거기를 벗어나면 돼요. 내가 무적이 아니라면 무적인 상대를 안 치면 되는 거예요. 잘못 받아들이면 또 장사하는 거 아니야 애들? 어린이 보호구역 앞에 대리운전해드립니다. 야 이거 완전 개막장인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옛날에 그거 아세요? 윽튜브라고? 하이탈스네. 그 친구가 한 말 있어요.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형이 다 다르잖아요. 지하철을 탔는데 성추행범으로 내가 몰렸다. 그 애가 눈물을 흘린다. 그 눈물이 증거라고 했다. 바로 걔 앞면을 때리세요. 폭행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더 징벌이 낫거든. 만약에 민식이법에 걸렸다. 30km 가는데 애가 부딪혔다. 그러면 일단 내려서 아이 추팝초스라도 하나 훔쳐요. 그냥 아이의 물건을 절도했다라고 하세요. 그게 더 형벌이 낮을 거야. 할 얘기가 많은데 그 뺑소니 음주운전 사망사고 하나 있는데 다음 영상에 올릴게요. 넌 뭔지 모르지? 티켓메달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구나. 음주운전 만땅한테로 뺑소니로 차 쳐가지고 일가족 죽고 도망갔어. 근데 그 사람 잡혔거든? 징역 5년. 예?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5년. 칼로 찔러 죽이면은 10년 15년 무기징역이고 차로 치어 죽이면 5년이야. 이상하잖아. 거기다가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옵션 드릴까요? 사람을 둔기로 때리고 막 이렇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보다 차로 치고서 더 좋은 거는 술을 좀 먹어요. 내가 심신미약 상태고 그 다음에 테슬라 모델 3를 사서 자율주행을 켰다고 하세요. 우기는 거야. 그리고 평상시에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이러면은 몇 년 안 살아요.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영상을 만들게요. 이런 거 보면서 너무 화가 나요. 너무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민식이법의 파해법은 찾았죠. 밀고 가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내가 밀잖아요? 그럼 뒤에 차도 따라 밀 수도 있어. 쟤 뭐지? 그럼 뒤에 차도 군중심리가 있잖아. 나도 밀어야 되나? 내려서 걔도 밀걸? 앞에 한 2차 정도가 밀고 가잖아요? 세 번째 차 100% 내려요. 걔도 밀어. 우리 같은 성인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냥 피해가는 거, 돌아가는 거,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실제로 자기가 정말로 죄가 없다, 나는 정말 몰랐다라는 걸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인생 한순간에 내가 나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알아두셔야 할 것 같은 정보라서 이렇게 막 헛소리도 하고 이상한 상황도 들고 한 거예요. 극단적인 예시도 들고 그러는 거니까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평소 안전운전, 조심운전, 방어운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빠잉! 안녕히 계십시오.